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뵙는 이분인데요. 세상에 이분한테 알고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던 걸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화려한 액션과 구수한 사투리가 트레이드마크인 배우 송경철 씨 어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 이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의를 입으셨지만 원조 몸짱 배우라고 할 맞아요, 만큼 네. 예, 상의 탈의를 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배우거든요. 그랬죠.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서는 차력사로 출연을 하면서 조연상까지 받아서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었고. 기억나요. 저 파랑새에 있다 드라마 기억납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수사반장에서는 주로 악역을 도맡아 연기를 하면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준 바 와, 저 있습니다. 눈빛 보세요. 대박 사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송경철 씨 한동안 드라마에서 만나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오랜만에 MBN 예능 프로그램 나들이에 나서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게 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털어놨습니다. 야, 일단은 보세요. 오랜만에 뵙는 송경철 씨인데 앞서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와, 송경철 씨 지금도 몸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또 보세요. 와, 몸 건장하신데 여러분 깜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72살 대박 사건. 와, 그런데 누구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송경철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로서는 이제 거의 탑은 아니래도 거의 중간은 언제나 이렇게 늘 이름이 언제나 이렇게 갖고 늘 방송에 있을 죠. 그 파랑새는 있다리는 주말 드라마 여기서 촬영 한번 해줄까? 아니야.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6월 25일이 우리 한일급 축구 4강입니다. 붉은 악마 의상을 입고 이제 수상스키장에 가서 저녁에 여기 응원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트스키를 타고 뚝섬에 가다가 이 바지선 쇠로 된 와이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받아. 그때 16시간 만에 깨어났어. 죽었다고 뉴스에 오보도 나고 전부 함몰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얼굴에 나사가 한 70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근데 안 죽은 게 희한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어머나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앞에 나타나서 이 전해준다는 말이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사고인데 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워낙 큰 사고였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게 당시가 2002년 6월 25일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모두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평소에 송경철 씨가 워낙 물을 좋아해서 응원 전에 제트스키를 타러 갔던 거죠. 근데 이 제트스키를 타고 가다가 화물을 운반하는 소형 선박이 있죠. 이 바지선에 연결된 와이어, 쇠줄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어머나. 결국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세상에. 송경철 씨의 말에 따르면 공사 중이었는데 안전 표시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그로 인해서 결국은 무려 16시간 만에 깨어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됐고 당시 제트스키를 타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오보가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경철 씨의 얼굴에는 지금 70개 정도의 철심을 받고 어머나 있는 세상에. 상태라고 하는데 의사도 살아나기 기절하게 했을 정도고요. 지금도 이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흉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어머나 있습니다. 세상에 흉터가 남아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되시고 이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허준변 20년 전 2002년 때의 그 사고 기억과 충격 뭔가 공포 그런 건 여전히 남아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사실 정말 이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럴 텐데 이분은 특히 얼굴 근육 하나하나도 다 연기한다는 배우라는 직업을 또 맞아요. 갖고 계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느꼈을 절망감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컸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송경철 배우가 사고당한 몸을 굉장히 어렵게 치료하자마자 돌연 필리핀 세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가족들 다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가족들은 또 한국에 두고 혼자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어떤 사연일지 나머지 얘기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청담동이라는 데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또 대박이 났어요. 결혼하시기 전에요? 결혼을 했죠. 돈을 좀 있으니까 95년도부터
필리핀 세부라는 데에다가 투자를 좀 했어요. 음식점도 하고 스킨스쿠버 이제 리조트를 만들어 놨지. 2003년에 회복되자마자 떠나야 되겠다. 왜? 몇 개 있으니까 세부에. 필리핀 가기 전에 다치셨잖아요. 그럼 그때 형수가 다 옆에서 다 케어했을 거 아니에요? 케어했지. 형수 또 가요 도피를? 오케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하고 갔으면 예. 필리핀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나만 갔잖아. 집도 절도 없을 때예요. 우리 애는 이제 그때는 사춘기 때고 집도 없으니까 내 후배들 집 있는 데 가서 살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마누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우리 아들이 얘기가 나 없을 때 마누라가 파출부를 했대. 아이고. 그 얘기 말씀 안 하니까 하셨구나. 서럽네. 아니 그러니까요. 필리핀이 어떤 데라고 가족을 두고 왜 가족을 두고 필리핀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청담동에서 본인 그때 배우를 하실 때 청담동에서 사업을 했고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필리핀 세부에 투자를 했고 네. 그때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리조트 정도 스킨스쿠버도 할 수 있는 리조트를 운영을 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또 어려워진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야말로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던 안윤정 기자가 설명했던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은 아내와 자식을 남겨온 채 필리핀으로 떠나버린 아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를 키우려는데 남편이 없으니 가사 도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실 이제 지금 정말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려고 하면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어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 가족에게 못했던 부분 또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 22년 전에 그런 큰 사고 당했을 때 곁을 지켜준 분도 아내라는데 아니 최명규 원장님 단칸방에 살아도 부비고상의 가족인데 왜 가족들을 놔두고 그냥 같이 가면 됐는데 왜 놔두고 갔을까요 진짜? 실질적인 이유와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허. 아마 실질적으로는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본인이 다치고 연기를 할 수도 없으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아프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결국 배우라는 것과 튼튼한 몸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아마 굉장히 자존감도 무너지고 네. 또 여기서 아는 사람들과 있는 게 불편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필리핀에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자산이 있어서 가면서 결심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로 그래도 내가 금전적으로 돈을 보내주고 그러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역시 거기에 가서는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미안하니까 연락할 수 없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았나 추측해봐요. 바다와 물을 좋아했지만 물에서 큰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한 송경철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상만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튼이에요. 이걸 딱 누르면 여기가 움직이잖아. 이 배우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약하면은 누가 날 불러주질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쫙 숨겨놓은 이 섬에 섬이 있습니다. 보물섬. 지금이 즐거우면 돼. 지금 이 시간. 네? 내일 거 생각 안 합니다. 와, 지금도 뭘 많이 하시냐? 야, 앞서 그 정자에서 막 뭘 턱걸이 같은 거 하는 거긴 또 어딥니까? 네, 저곳은 섬입니다, 섬. 2020년에 이분이 본인의 삶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인천에서도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작은 섬에서 통발도 던져놓고 그리고 색소폰 부는 모습도 보셨죠? 네.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배우 활동을 안 하시나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원래 필리핀 세부에 있다가 2010년에 한 차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친구였던 이덕화 씨였는데 2010년 드라마 자이언트로 화려한 귀환을 알린 적도 있는데 네. 이렇게 본인이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만은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과거 그렇게 물에서 큰 사고를 당했지만 바다와 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아, 참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바다가 송경철 씨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그늘진 곳 이 면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활동도 송경철 씨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